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영심이 책방의 완성도를 위해서 여수 작가회 성미영 시인님께서 상여가를 재능 기부해 주셨습니다. 항상 도와주시는 성미영 시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타오르는 강의 저자 문순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3부 영류. 웅본의 식구들이 떠나겠다거니 떠나지 않겠다거니 하고 있을 즈음 이웃에 사는 칠복이 영감이 관솔불을 밝혀들고 돈단 위로 올라오며 다들 떠날 차비를 하고 마을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는데 뭘 꾸물거리느냐고 다급하게 말했다.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니께 오동리 앞시도 안 가겠다고 이런답니다. 쌀분이가 속이 바싹 타는 목소리로 칠복이 영감을 향해 도움을 청하듯 말했다. 떠나지 않겠다니 무슨 소리여. 웅보, 자네하고 주근이가 맨 처음으로 떠나자고 했담시로. 칠복이 영감이 큰 소리로 웅보를 나무라듯 내쏘았다. 아버님이 안 가시겠다는데 어찌 우리만 떠나겠어요. 자네 여기 남아있다가는 큰일 나네. 관가에서 자네를 그냥 살려둘 줄 아는가? 허기사 모르제. 지난 옥사에서도 자네만 나왔으니까. 칠복이 영감이 찍는 소리로 말하자 웅보는 지난 일의 부끄러움을 삼켰다. 양진사댁 마님의 도움으로 혼자서만 빠져나왔던 일이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서 옥에 갇힌 새끼네 사람들을 구출해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복의 장소에 자식을 살리고 싶으면 고집 부리지 말고 떠나도록 하소. 이 사람아, 늙은 우리 내외도 떠나지 않는가? 칠복이 영감의 말에 토마루에 두 다리를 쭉 뻗고 퍽신하게 앉아있던 웅보 아버지 장쇠가 벌떡 일어섰다. 피땀 흘려서 장만한 땅을 어찌 놔두고 떠난단 말인가? 관속들도 사람인디 늙은 것들을 설마 죽이기 얼란가? 웅보 아버지는 그러면서 어둠에 덮인 새끼네 들판을 내려다보았다. 논에서 벼 포기들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싶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그들의 눈이 손에 잡힐 듯 훤히 보였다. 땅이 중헌가? 목숨이 중어제. 그러고 그 땅은 이미 빼앗겨 버리지 않았는가? 뺏기다니. 어른 반푼 없지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어. 웅보 아버지가 칠복이 영감을 향해 버럭 고함을 내질렀다. 암튼 눈 딱 감고 떠나세. 이러다가 광군이라도 밀어 닥치면 어쩌려고 이렇게 한가하게 꾸물거려. 이 사람 칠복이
지난번 오동네 앞시 옥에 갇혔을 때 우리 세 식구가 눈물 흘려감시로 모를 낸 눈을 두고 어찌 당은 잊어불어. 호미질 피살이는 어쩌고 물건은 또 누가 봐줄 것이오. 아이고 걱정도 팔자세그리여. 새끼네 농사는 박조신의 하인들이 잘 돌볼 테니 걱정 말어. 박조씨 하인 놈들이 어째서 우리 눈에 발을 들여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박조씨여. 그런 사람이 새끼네 농사를 모른 척 허겄는감. 호미질 피살이뿐만 아니라 가을 거짓거정 갸하게 해줄 것이여. 그것은 칠복이 영감의 말이 옳은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들이 떠나면 새끼네의 농사는 박조씨가 맡을 것이 뻔한 일이었다. 박조씨가 죽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박조씨는 근동의 농민들이 울분을 참지 못해 일어서자 보복이 두려워 거짓으로 난민들한테 맞아 죽었다고 하고 허장까지 치렀던 것이다. 그러다가 점촌과 새끼네 사람들이 관가에 붙들려 가고 세상이 잠시 조용해지자 나돌아다니다가 동학군이 밀어 닥쳤을 때 다시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었다. 기실 언제 그가 다시 힘없는 농사꾼들 앞에 귀신처럼 나타날지 모를 일이었다. 자식 거정 빼앗기기 전에 냉큼 서둘러 새끼네를 떠나도록 하고 고집 부리다가 자식을 잃으면 평생토록 생가슴에 불무덤을 안고 살 테니까 말이여. 칠복이 영감은 웅부 아버지 옆으로 가서 손을 잡았다. 아버님, 그렇게 하세요. 부엌 앞에 꽁한 얼굴로 서 있던 쌀분이도 시아버지 곁으로 다가오며 애원하듯 말했다. 영감, 그렇게 합시다. 자식이 중어제 땅이 중어요. 괜히 호맹이 다 갖고 가는디 어디 간들 파묻고 살 땅이 없겠소. 칠복이 영감을 비롯해서 웅보 내외와 그의 어머니는 장쇠를 둘러서며 관솔불빛 속에 침통하게 가라앉은 그의 얼굴 표정을 샅샅이 들여다보았다. 웅보 아버지 장쇠는 그를 둘러선 식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번갈아 보더니 퓨 한숨을 내쉬었다. 헛간에 곡괭이도 챙겼냐? 장쇠가 웅보를 향해 묻자 그를 둘러선 식구들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활짝 펴졌다. 다 챙겼구만요. 웅보가 말하자 그의 아버지는 밭을 치는 데는 곡괭이가 제일이다 하며 헛간으로 들어가 지게를 지고 나와 토마루에 받쳤다. 나한테도 짐을 얹어라. 장쇠는 그러면서 기왕에 떠날 것 더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서두르라고 식구들을 다그쳤다. 그제야 칠복이 영감은 관솔불을 들고 돈단 아래로 내려갔다. 영감 대기가 떠날 남시롱 괜시리 투정을 부렸구먼. 웅부 어머니는 방에서 헌 고리짝을 들고 나와 영감의 지게에 올려놓으며 밉지 않게 투덜거렸다. 웅본의 식구들도 짐을 챙겨 돈단 아래로 내려갔다.
장쇠와 웅보는 파지개의 이불 보퉁이며 밥솥, 농기구, 씨앗 망태, 고리짝 등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졌고 쌀분이는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커다란 옷보따리를 머리에 이었다. 맨 나중에 아직 잠이 덜 깨 얼굴이 푸시시한 오동네의 손을 잡고 보퉁이를 이고 나온 웅보 어머니는 방문이며 부엌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래도 못 잊히는지 횃불을 들고 집안을 한 바퀴 휘 돌아 나왔다. 웅보 어머니는 새끼네를 떠나기가 싫었다. 웅보만 아니라면 영감하고 둘이 집을 지키고 남아 있었으면 싶었다. 그녀는 동학군을 따라간 대부리가 걱정이었다. 다행히 살아서 새끼네에 찾아왔다가 집이 비어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허망해 할까 생각하니 차마 발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어쩌면 이제 다시는 대부리를 만나지 못하게 될 것만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웅보 어머니가 차마 돈단을 내려서지 못하고 횃불로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서 있는데 장쇠가 5, 6월 장마에 담벼락 허물어지는 듯한 소리로 냉큼 내려오지 못하고 뭘 꾸물거리느냐고 다그치는 바람에 콧물을 훌쩍이며 발걸음을 돌렸다. 마을 앞 돌다리에서 떠날 채비를 한 새끼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남정네들은 바지개에 이불 보퉁이며 농기구 등 필요한 살림들을 대강 짊어졌고 안악들은 등에 아기를 업은 채 목이 휘도록 큼직한 보퉁이를 이었다. 아이들은 노인들의 등에 업히거나 지게를 진 아버지 목 위에 무등 타듯 올라앉기도 하였다. 잠이 덜 깬 아이들은 할머니의 등에서 코를 골았고 여남은 살 이상만 되어도 어깨에 보찜을 하나씩 지고 조용히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낯선 고장으로 떠나는 것이 전혀 겁나지 않았다. 지난 돌림병 때와 흉년 때에도 그들은 어른들을 따라 떠돌음하면서 신기하게 살아남지 않았는가. 아이들은 이제 어른들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떠돌음하며 살아도 겁나지 않을 것 같았다. 떠돌음하면서 신기한 구경들을 하고 다시 새끼네에 모여서 저마다 겪고 보았던 일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하루하루 낮과 밤이 다름질 치듯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았다. 새끼네를 떠나는 것이 두려웠다. 어디를 가도 새끼네만한 곳이 없었다. 어디를 가도 새끼네 사람들처럼 서로를 아끼고 돌봐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기쁠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같이 울 사람들이 없었다. 어른들은 이웃들과 헤어지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 그들은 새끼네를 떠나 있는 동안 밤마다 새끼네 사람들의 꿈을 꾸었고 그 꿈들은 악몽처럼 무서운 것들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헤어지지 않고
모두 함께 떠나기로 한 것이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기 위해 함께 떠나 한자리에 머물자고 한 것이었다. 자기 식구만 혼자서 떠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이고, 얼추 다 나오셨는가요? 칠복이 영감이 관솔부를 머리 위로 높이 올려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덕칠이네하고 대추나무집 천서방네 식구들이 안 보이는구만. 누구인가 말하자 딸그만이네도 안 나왔는갑네. 하고 칼칼한 여자 목소리로 걱정스럽게 받았다. 다들 나올 때까정 조금만 기다립시다. 웅보가 큰 소리로 말하고 지게를 받쳐둔 다음 어머니의 손에서 횃불을 받아 높이 쳐들고 마을 사람들의 틈새를 꿰고 다니며 아직 나오지 않은 집 식구들을 확인하였다. 한밤중 새끼네 돌다리가 북적거렸다. 여기저기서 잠에서 깬 아기들이 울어댔고 묶어서 지게에 얹은 닭들이 꼿꼿대거렸으며 개들도 식구들 옆을 떠나지 않고 뱅뱅 돌다가 컹컹 짖어댔다. 잠시 후에 딸그마니네와 천서방네, 덕칠이네가 한꺼번에 나왔다. 자, 떠납시다. 누구인가 소리치자 웅보는 지게를 받쳐둔 채 강변 둑길 쪽에 있는 칠복이 영감한테로 뛰어갔다. 어르신이 앞을 서십시오. 웅보가 말하자 그럼세. 자네한테 뒤를 부탁함세. 하며 칠복이 영감이 관솔부를 높이 들어 흔들었다. 자, 갑시다. 우선 계산을 넘어서 진포리 쪽으로 갑시다. 칠복이 영감이 큰 소리로 외치듯 말하고 계산 쪽으로 몸을 돌려 세웠다. 마을 사람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관솔불을 들고 앞을 선 칠복이 영감을 따라 식구들끼리 한 타래가 되어 줄을 지었다. 긴 행렬이었다. 행렬은 계산을 향해 어둠 속으로 구불텅구불텅 올라갔다. 행렬의 중간중간에 관솔불과 횃불이 길을 밝혔다. 고향을 떠나는 새끼네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말 대신 콧물을 훌쩍이며 몇 번이고 어둠 속에 묻힌 마을들을 돌아보곤 하였다. 그런 주인들의 쓰린 마음을 달래주기라도 하려는 듯 개들이 컹컹 짖으며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아따, 돌아보기는 뭘 그리 돌아봤어, 안누어. 뒤따라오는 사람이 물기에 젖은 목소리로 걸음을 재촉할라치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똑똑히 봐둬야지. 하고 말하며 코를 팽 풀었다. 왜 마지막이요? 죽기 전에 다시 와야지. 기필코 다시 와서 땅을 찾아야지. 글씨 맛이 그랬으면, 그런 세상이 왔으면 고향에 다시 오기가 천당 가기만큼이나 힘들게 생겼어. 허기야, 언제 우리들한테
고향이 있었는가? 상전들 고향이 우리 고향이었제. 치미를 시방도 우리가 종놈이 간디 상전 했었는가 원? 시끄럽소. 내가 노래나 한 자리 할라요. 몸이 성치가 못해 작대기를 짚고 어기적 어둠을 털며 가던 판쇠가 쥐어 박듯 말하고 나서 갑자기 목청을 뽑았다. 어느 아름 어느 북망산이 멀다 마소 건너산이 북망일세 어와는 자는 어느 이 세상에 나온 사람 장생불사 못하여서 이 길 한 번 당하지만 어와는 자는 어느 새끼네 마을 사람들 10년도 못 살고서 오늘 이 길이 웬 말인가 어와는 차는 어느 새벽 달기 제쳐오니 서산명월 다 넘어갈까 영산강 준풍 슬슬 분다 어느 어와는 자는 소리를 하겠다던 판세는 난데없이 상여 소리를 뽑았다. 그는 전에 김치근이가 죽었을 때처럼 슬픈 목소리로 혼자서 선소리와 받는 소리까지 하였다. 그의 상여 소리를 들은 새끼네 사람들도 김치근이가 죽었을 때처럼 슬픔이 목구멍에 가득 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판세 이 사람아, 누가 죽었는가? 뜬금없이 웬 상여소리요? 판세 뒤를 절뚝거리며 따라가던 염주근이가 말하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여. 우리들 고향 새끼네가 10년도 못 살고 죽어서 치근이가 묻혀있는 계산을 넘어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고 판세가 뒤를 돌아다 보았다.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거로구만. 우리가 다시 살릴 거요. 염주근이가 혼잣말처럼 말하며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새끼네를 내려다 보았다. 새끼네 마을에 횃불 하나가 어둠 속에 우줄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횃불이 폭죽 터지듯 일시에 커졌다. 폭죽처럼 확 번진 그 불빛은 횃불이 아니었다. 덕질이 먼저 가소. 나 여기서 웅부 기다렸다가 곧 따라감세. 염주근은 뒤따라오는 덕칠이를 먼저 보내고 작대기에 몸을 실은 채 서 있었다. 새끼네 사람들의 마지막 행렬이 계산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도 새끼네 마을에 번지고 있는 불길을 보지 못했다. 계산 고개마루에 서서 웅보를 기다리고 있던 염주근만이 횃불보다 몇 백배, 몇 천배 무서운 불길이 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새끼네가 온통 불바다를 이루어 하늘과 영산 강변까지도 훤히 비추었다. 그 불빛으로 성벽처럼 겹겹이 둘러싼 단단한 어둠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 싶었다. 새끼네를 불태운 그 불빛은 비수처럼 염주근의 가슴에 깊숙이 꽂혀왔다. 웅보가 횃불을 들고 고산마다 뛰어다니며 새끼네 마을의 빈집 처마에 불을 놓고 나서 휘즈근하게 땀에 젖은 채 지게를 지고 서둘러 계산 쪽으로 마을 사람들을 뒤따라 가려고 나서는데 난데없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떠난 줄 알았던 난초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난초, 너 여태껏 못 오고 있었냐? 웅보가 지게를 진 채 화난 목소리로 난초를 찍어보며 쏘아붙였다. 웅보는 아무라도 두들겨 패고 싶고 무엇이든 때려 부수고 싶을 정도로 괜히 우라가 부걱부걱 치밀어 올랐다. 큰오라버니, 나는 안 갈라요. 안 갈라고 미리서 숨어 있었구만이라. 난초는 웅부 앞으로 바짝 다가서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 가다니 어째서? 그러고 보니 식구들이 짐을 싸느라 덤벙대며 떠날 준비를 할 때부터 난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았다. 다 떠나버리면 대부리 오빠는 어쩔 것이오? 나는 구진포 주막에 있음시로 대부리 오빠가 올 때까지 기다릴라요. 목포로 가신다니까 대부리 오빠 오시면 뒤따라 갈게요. 너 혼자 어쩌게? 오라버니, 난초 걱정은 마셔요. 지는 대부리 오빠가 돌아올 말 기다릴 거예요. 웅보는 할 말을 잃고 잠시 돌아서서 불길이 무섭게 치솟기 시작하는 그의 집을 바라보았다. 불티가 하늘로 솟았다가 그가 서 있는 곳까지 떨어졌다. 우직근 뚝딱 석가래가 튀었다. 오라버니, 그러면 편히 가셔요. 대부리 오빠만 돌아오면 지도 곧 목포로 뒤따라 갈라요. 난초가 훌쩍훌쩍 울었다. 웅부는 난초의 손을 꼭 쥐었다. 그녀가 어깨를 들먹이며 지게를 지고 서 있는 웅보의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대부리가 안 오면 어쩔래? 대부리 오빠는 꼭 돌아오실 거라고만요. 지가 여기 남아서 새벽마다 영산강에 빌라요. 대부리가 오지 않으면 너 혼자라도 우리를 찾아오거라. 그런 말은 마셔요. 대부리 오빠가 왜 안 오신다요? 난초는 그 말만을 남기고 사그라지기 시작하는 횃불을 웅부한테서 받아들고 영산강변 쪽으로 내려갔다. 웅부도 천천히 계산을 보며 발걸음을 옮겼다. 새끼네 마을 타는 불빛이 그의 앞을 훤히 비추었다. 처음으로 고향을 만들기 위해 새끼네 털을 잡은 지 9년 만에 다시 떠나게 되는 웅부의 마음속에 아쉬움과 분노의 불길이 무섭게 솟구쳤다. 휙 영산강을 훑어내리는 강바람이 그를 붙잡기라도 하는 듯 앞쪽에서 불어왔다. 그때 웅부는 영산강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오랜만에 들어본 영산강 울음소리였다. 어쩌면 그 소리는 웅부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할아버지, 죄송하구만요. 우리가 영산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셔요. 웅부는 어둠 속에 잠긴 영산강을 내려다보면서 이마에 불도장이 찍혔던 할아버지와 영산강에서 죽은 수많은 종들의 혼령들에게 빌었다.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오르는 강 9권 중에 제3부 영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제1부에 이어 두 번째로 영산강의 다른 이름 문순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그간 뭐 시도 조금씩 쓰고 뭐 에세이도 조금씩 쓰고 또 서울에 뭐 치료받으러 또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서울에 와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네. 그렇게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네요. 네. 지난번에 나주학회 학술대회에서 건강한 예. 모습을 배워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아, 저도 반가웠습니다. 네. 제가 학술대회 그 표제를 보니까 예, 영산강의 인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는 게 있었어요. 예. 이 나주학회는 영산강, 즉 타오르는 강 때문에 생긴 학회인가요? 아닙니다. 나주에 있는 학자들, 뭐 교사들, 교수들, 무슨 뭐 또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모여진 그 학술 단체인데요. 나주시의 발전을 위한 어떤 그 학술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근데 그 단체가 만들어진 지 3, 4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작년 2년 전부터 거기서 타오르는 강 독서 클럽을 운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회원들이 이 타오르는 강을 읽고 나름대로 어떤 감동을 받았는가 봐. 영산강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네들 자기 땅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독서 토론을 한 다음에 2년 동안에 연거푸 타오르는 강 학술 발표회를 했습니다.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네. 그래서 어
타오르는 강이 영산강을 찾아서 갈 수 있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중요한 모임이죠, 저에게는. 아, 정말 저도 거기 참여를 우연히 하게 되어서요. 예, 그 작품 속에 나타난 역사 균열의 서사라든지 예, 공간의 예, 재구성, 또 주인공들의 인물을 통한 장소성을 연구한다든지 예, 작품에 나타난 나주 음식 콘텐츠 맞습니다. 활용 방안, 생활 속의 복식 문화, 그때 당시에 입었던 옷들, 예, 또 작품 속에 나타난 명문장 캘리그라피 쓰기, 이렇게 예, 다양한 행사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예, 놀랐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이어서 기획한 대로 예,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서 작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먼저 두 여인 월심이 등금이가 단골레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은 사라진 문화에 속하죠. 이 예. 단골레 이야기를 쓰시게 된 배경은요? 단골레가 그때는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마을마다 한 명씩 다 있었어요. 음. 그렇지 않고 이웃 마을에 단골레가 있을 때는 그 단골레를 불러다가 또 이 마을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골레는 뭐를 기륭을 점치는 것보다 그건 이제 무당이고 네. 또 단골레는 그 마을의 어떤 구슬을 위한 가령 이제 신년을 맞아서 행운을 맞아들이는 뭐 구슬을 한다든가 음. 또 누가 아프면은 그 환자를 치료하기보다는 그 악기를 쫓아내는 구슬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약사들이 있고 뭐 약국들이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뭐 그전에는 어떤 우리가 치료를 어떤 정신적인 치료를 상당히 중요시했던 시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골레가 마을마다 있었어요. 마을마다 없는 경우는 한 두 마을, 세 마을에는 반드시 단골레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랬군요. 흔했죠. 네네. 그래서 이 뭐 유순애님, 대중님, 꽃님은 댓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이렇게 삶의 고통을 껴안아야 단골레가 되는가." 그렇죠. 네. 단골레는 이제 세습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네. 무당이 이제 세습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단골도 세습적으로 위에서부터 세습적으로 이어받은 그런 단골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단골레들은 천민이기 때문에 네.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 중에서 단골레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보통 그 마을에서 단골레한테는 반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민 중에 천민이었죠. 네. 예, 그랬군요. 예, 어 두 번째는 소금 장수를 여만이라고 하고 예, 옹기 장사를 저만이라고 한다는 이런 단어는 예, 정말 사라진 단어지요. 예, 예, 생소했는데 네,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에 정말 중요한 소금 또 예, 옹기를 파는 사람을 왜 예. 그렇게 천시했을까요? 그때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다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농토가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제일 가난한 밑바닥에서 삶을 스스로 영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 소금 장수라든가 독 옹기장. 짓는 사람들 네. 독 항아리 같은 거 지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 이제 소금 염한이는 염자가 소금 염자고 네. 점자는 또 옹기. 점촌이라고 하는 데서는 거의 옹기를 굽는 마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점한이라고 그러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통만 이렇게 매는 사람 통멜꾼이라고 그러고 네. 또 젖장수들 이런 분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삶을 영위했는데 이분들은 천민들이 농민보다 더 밑바닥 천민이죠. 네.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자기 농토에서 소출이 된 농산물 가지고 먹고 살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면서 네. 소금을 팔거나 옹기 그릇을 팔거나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 아주 천민에 속았고 이런 사람들은 한 마을을 또 이루고 살았어요. 대부분이. 예, 따로요. 예, 저만이는 점촌, 여만이들이 사는 데는 염촌 아,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예, 네. 세 번째는 그 슬픈 말바우어미 이야기입니다. 예, 예,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예.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예, 저도 왜 문둥병인가 하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예. 문드러지다라는 동사에 문둥병이라는 말을 예, 또 살이 하더라고요. 문드러져. 예, 네네. 예.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문둥병이 많았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우리가 그 병균이 많았던 시절이니까 우리가 네. 깨끗하게 우리 그 주변이나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지 못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피부병이 아, 아주 심한 경우가 이렇게 살이 문드러지는 그 한센병이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한 마을에 보통 두세 명씩은 이 한센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 한센병 환자들이 그 어린애들 간을 뭐 빼먹는다는 뭐 그런 네. 속설이 있어가지고 어, 신주머니에다 모래를 하나씩 가지고 다녔거든요. 네. 이 한센병 환자들이 달라들면 뿌려라고. 네. 그만큼 아주 흔했어요. 이 환자들이. 그리고 그때는 이제 소록도 병원이 개설하기 전에는 네. 이런 분들이 막 떠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죠. 아, 어, 그런데 그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무렵만 해도 우리가 초등학교 제가, 초등학교 50년에, 1950년 6.25 날 때 제가 5학년이었으니까 네. 그 무렵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이 한센병 환자들이 아주 구들구들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네. 아, 정말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힘든 여러 가지 그렇죠. 예, 풍습이라든지 이런 병, 예, 직업,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제가 다 하여튼 체험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걸 어떻게 다 일일이 이렇게 어, 취록을 해가지고 예, 체록을 우리 해서 마을에서도 이 환자들이 있었고, 네. 또 그분들하고 밥도 같이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환자가 됐더라고요. 음,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네. 나병은 전염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니, 피를 통해서 전염되죠. 아, 그래요. 예, 피로 전염이 돼요. 네. 예. 그다음에 정말 축하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요. 2023년 12월 26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예, 타오르는 강 문학관을 개관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예, 예. 이 행복한 뉴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나주학회 말씀드렸는데 이 네. 나주학회하고 또 영산포에서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그 나주학회하고 영산포 발전협의회하고 손을 잡고 이 타오르는 강을 많이 읽었어요. 이 영산포 분들이 나주 사람들하고 이런 나주 분들하고 영산포 분들 이렇게 타오르는 강을 읽고 이게 우리 고향 이야기다 해서 그리고 우리 바로 고향 이야기니까 타오르는 강을 문학관으로 타오르는 강 문학관을 우리 고장에 유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제가 고향이 담양에서 태어나고 또 거의 광주에서 초등학교도 광주에서 나왔거든요. 제가 대학도 광주에서 나오고 뭐 직장 생활도 광주에서 평생 했고 그래서 나주 학원에 처가가 나주이기는 합니다만 나주 학회하고 이제 발전협의회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네. 또 그 주민분들의 어떤 그 뭘까요? 그 합의를 이루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가 와서 처음에 반신반의했는데 네. 타오르는 강 제 작품이 졸작이 고향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영산강변에 이제 문학관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흔쾌하게 받아들여서 그러면 나머지 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타오르는 강과 함께 네. 영산강으로 돌아가서 뭔가 그 지역 영산강의 르네상스 너무 거창한 이야기는 합니다만 네. 그쪽의 문학 발전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이 문학관은 예. 타오르는 강 문학관은 어떻게 꾸며질까요? 예, 타오르강 문학관은 이제 그 시립으로 꾸며지는데 나주 시립으로요. 아, 그리고 그 네네. 안에는 이제 제가 소장하고 있던 책이 한 3,000권 되는데 그 네. 책도 옮기고 제가 그 육필 원고 또 제가 그 타오르는 강에 관계된 것들 그 자료들 여러 가지 자료들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그 문학관으로 옮깁니다 이제.
그리고 네. 그 이제 전시실도 마련하고 작은 독서실도 마련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전시 공간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그쪽으로 옮겨가면은 이제 시나 소설 창작 강좌 말하면 문예 창작 교실을 열어서 네. 신인들을 배출하는데 네.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 문예 창작 교실을 열게 될 거고 또 제 계획은 지금 1년에 한 번씩 타오른강 문학 축제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네. 또 문학 강좌 또 인문학 강좌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민들의 그 어떤 문학적 감성을 제고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전시실, 독서실, 또 무엇보다도 문예 창작 교실. 강좌가 열린다면 예. 전국에서 글을 쓰고 싶은 작가 지망생들도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생호지에서 제가 네. 한 5년 동안 그 하면서 한 40여 명을 등단시켰더라고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또 제가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에서 주로 이제 그런 창작 교실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네네. 예, 그게 조금 제 그 노하우가 좀 저한테 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력이나마 그 지역 문학 발전을 위해서 네. 어, 그런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정말 전국의 독자들, 작가들이 문정성시를 이루어서 문턱이 닳도록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2024년 3월에 개관이 예, 되면 꼭 한번 그때 방문하고 싶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선생님도 그때 와주십시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이런 귀한 자리를 내주실 것이라고 믿고 오늘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문순태 작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타오르는 강의 저자 문순태 작가님과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부 영유의 18편을 모두 마칩니다. 계속해서 제4부 개양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